안압이 예를 들어서 40, 50 정도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어 달 내에 실명까지 갈 수도 있으시거든요. CPC 레이저 수술은 이제 견뎌내고 이제 이거를 같이 해내면 다음 날부터 통증이 기적같이 사라지는 안압 하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성모원안과 대표원장, 녹내장 전문의 김용찬입니다. 지난번에는 SLT 레이저와 아이스텐트, 그래도 초기 녹내장 혹은 안압 하강의 목표가 아주 크지 않은 치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젠 스텐트 삽입술과 CPC 레이저 수술은 안압 하강을 크게 할 목적으로 있는 수술들입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분들에게는 안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안압을 크게 하강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절을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뇨 때문에 생긴 신생혈관 녹내장이나 포도막염으로 인한 2차성 녹내장 등등은 안압이 아주 크게 오릅니다. 일부 개방각 녹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안압이 예를 들어서 40, 50 정도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어 달 내에 실명까지 갈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압을 낮출 수 있는 치료들을 해야 되고, 그런 수술들 중에 하나가 젠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젠 스텐트 삽입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젠 45랑 젠 63이 있는데 내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45만 있었고요. 이 45는 사실은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안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 는 허가되지 않았어요. 저는 수술을 할 때 젠을 한 번에 2개를 넣는 수술을 하거나 혹은 그 관류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맥시멀 블랩 포밍 테크닉이라는 술기를 만들어 가지고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저만의 수술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되고요. 그래서 안압이 이게 왜 크게 하강하는지에 대해서 차이를 보면 사실은 사후 관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젠 튜브가 수술 후에 잘 막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경도 굉장히 좁고,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 안에 있는 방수가 결막 하 공간, 흰자로 물이 나오면 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눈 밖에 결막 쪽에서 이걸 막으려고 이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잘 막히는데, 아무리 얘가 세포가 막으려고 해도 물리적인 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수술을 할 때 관을 계속해서 관류를 시켜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녹내장성 블랩, 방수를 잘 받아내는 그런 조직으로 변성이 됩니다.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이 1달에서 2달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환자분들이랑 매주 보면서 이 흐름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잘 안 돼서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사실은 이게 막히게 되거든요. 이 막히더라도 걱정은 없어요. 새로운 관을 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 관 넣는 게 비용도 드시고 힘드시지만, 옛날에 아메드 밸브 수술이라든가 섬유주 절제술은 1번, 2번 하면은 더 이상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 수술은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도 저는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은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랑 계속해서 같이 가신다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안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압 하강을 위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의 협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눈을 얼마나 잘 눌러주냐가 중요해요. 튜브 같은 거를 손으로 꽉 짜면은 물이 쭉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눈알을 꽉 눌러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있는 대로 물이 나가겠죠? 이제 막히려고 하더라도 계속 쭉쭉 나가니까 막히질 않는 거죠. 보통은 하루에 10번. 5초간 누르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생혈관 녹내장이나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20번까지 하루에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강하게 누르는 거를 잘 해주시면 거의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젠 수술이 이렇게 여러 번 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수술이고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녹내장 수술이 방수를 배출하는 데 이제 초점이 돼 있거든요. 근데 CPC만 방수 생성을 막는 겁니다. 섬유주 절제술을 했다거나 아메드 밸브 수술을 했거나 막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유착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술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로 심한 유착이 있다면 더 이상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CPC 레이저라는 거를 해드립니다. 사이클로 포토 코아굴레이션이거든요. CPC. 섬모체, 방수를 만드는 데를 레이저로 지져서 응고시킨다. 기능을 줄인다. 이것도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한눈당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광응고술이기 때문에 좀 아프죠. 통증이 심하고 특히 안압이 높으실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할 때 어마어마한 통증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견뎌내고 이제 이거를 같이 해내면 다음날부터 통증이 기적같이 사라지는 안압 하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CPC 레이저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약간은 금기시되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눈이 뭐 망가진다, 모양이 망가진다던가 뭐 오히려 통증이 더 배가가 된다던가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많이 발전해서 마이크로 펄스 테크닉이 생긴 거죠. 마이크로 펄스 CPC가 되면서 에너지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크게 감소했고요. 심지어는 여러 번 하는 거가 권장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CPC를 동일한 분께 3번을 한 적도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말기 환자가 아닌 중기 정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됐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녹내장 학회의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CPC를 먼저 하는 거는 권장되진 않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안전하게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녹내장은 사실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신경 정밀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 녹내장 전문이면 더 좋고요. 그런 분들께 검사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녹내장이 진단됐더라도 사실은 무조건 실명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안약 치료로부터 SLT 레이저, 아이스텐트, 젠 스텐트 삽입술, 그 다음에 CPC 레이저 수술, 이런 수술들을 통해서 환자분의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남성모원 안과 대표 원장, 녹내장 전문의 김용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